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현태입니다. 자, 오늘도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는 기온이 올라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지만은 이 한파는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 같은 경우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겠고요. 또 오늘 아침에 먼저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7도였습니다. 그나마 낮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가면서 2도로 예보가 되고 있네요. 또 추운 날씨 탓에 수도 계량기 동파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노출 수도 관과 보일러 보온 상태 이 점검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핵심 현안 중 하나죠.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또 군의회 정례회에서 다시금 또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원주시가 원주 세무서 앞에 백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식도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또 취재 기장이라서요. 지역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죠. 12월 19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1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된 예비후보자는 지역의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타인으로부터 차량이나 운전을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예비후보를 위해서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전을 해준 사람 2명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어제 서울의 국회에서 국민의힘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또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당정 협의회를 열어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비 현황과 감염병과 폭설, 한파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의 윤재옥 대표 권한 내용은 문체부가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회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대회 홍보 협조 또 대회 기간에 당 차원의 대회 관람 등을 요청했습니다. 응급실에 온 70대 남성이 진료를 기다리다가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두통 등을 호소하던 74세 한모 씨가 강원대학교 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었지만 7시간여 만에 진료 대기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당시 한 씨의 증상이 경증으로 분류돼 열악한 인력 여건상 대처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문제입니다만 정말 오랜 시간 그 해법이 보이지가 않고 있죠. 또 최근에 횡성군의회 정례회에서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좀 조숙한 그 해법을 또 모색하는 이 발언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백오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백오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 횡성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 전체 어느 정도 되죠? 이렇게 면적을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가 안 갈 텐데요. 예. 횡성, 원주시하고 횡성군 경계에, 경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이 규제를 받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면적으로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횡성읍 전체 지역, 횡성읍 지역입니다. 이제 네. 대부분이 횡성읍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횡성읍 전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어떤 종류의 규제가 현재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장 심각한 거는 일단은 직접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 들어가 있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집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없고 질 수 없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지역은 지금 저희는 되게 큰 게 행성읍 지역이 아무래도 수부 지역이지 않습니까? 행성에. 네. 근데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규제가 걸려 있는데 그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뭐 공단을 만들고 싶어도 못 네.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페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려도 이 상수원 보호구역 그 규제 지역 안에 있으면 또 개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행성읍 지역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뭐 산업단지 조성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뭐 이모빌리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네. 사업들은 좀 영향이 없나요? 일단 저희가 이 이모빌티 사업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 안에 들어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그 탄역고 부지인데요. 이게 이제 부대가 이전한 부지인데요. 이걸 예. 행성군이 매입을 했고 여기를 개발하려고 그동안 수차례 노력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제 때문에 오폐수가 나오는 공장들은 아예 입지가 안 되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세월이 10년 이상 계속 방치가 된 상황이었고요. 그나마 저희가 지금 찾은 게 이 모빌리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오폐수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입지가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특례 강원도가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었고요. 이제 특례 개정안을 계속해서 이제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요. 네. 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특별자치도 특례 3차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군수께서 약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또 최근에 의회 정례에서 지적을 했어요. 의원님께서요. 좀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저희가 2차 개정안에는 이 과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행성군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래, 이 규제안, 이거를 완화하는 안은 좀 그 특별법에 넣어보자라는 취지로 이 입법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화를 시도했는데 불행하게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말고 그러면 3차에는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취지로 그동안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이게 지난 5월에 2차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가까이 이제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3차 개정이 안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11월 27일 날 저희가 정례를 시작하면서 이게 내년도 예산을 이제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는데요. 심의에 앞서 이제 군수가 시정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걸 중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국민들한테 의회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연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차에는 안 됐는데 3차에는 내가 꼭 한번 열심히 잘해서 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이거를 좀 입법화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게 불과 한 2주 후에 강원도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3차 개정 입법과제가 쭉 발표가 났는데 한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 70건 정도가 선정이 됐는데 네. 여기서 불행하게도 좀 빠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 네, 입법화가 좀 어려워졌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또 수도법 개정안도 내년 4월에 총선이 지나면은 뭐 자동 폐기된다라고 또 지적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특례 3차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했던 내용이라든지 수도법 개정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장양리 치수장 때문에 지금 행성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규제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상 취수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취수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뭐 가뭄이 들거나 이럴 때 비상 시기에만 취수원, 정수장으로 쓰자라는 취지로 법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이게 우리 특별법에서는 이번에 입법과제에 선정이 안 됐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은 이 법안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그래서 비상 취소원으로 하고 공장을 짓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해보자라는 취지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4월 지나고 소위에 그러니까 상임위에 한번 상정이 돼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게 법안 소위 지금 현재 거기에 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안이 통과되려면
소위도 통과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도 통과해야 되고 법사위도 갔다가 본회의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2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4월이면 선거고 그리고 이 법안이 이번 국회 안에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가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물리적으로 봤을 때 법안이 이번 국회 안에 통과되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현행 어떤 그 제도 하에서는 사실 원주와 횡성 간의 합의가 또 이제 선행돼야 하는 어떤 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원주 횡성 물기반 동반 성장 협의회도 이제 운영이 시작되었었습니다만은 이 협의회는 좀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최초의 공동협약은 201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협의도 있고 협상도 했고 했는데 그래서 2022년도에 그러면 우리 2021년도에 그러면 우리 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용역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 8월에 용역보호회가 횡성군에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8월에 같은 달인데요. 이게 이제 따로따로 했습니다. 원주시장한테도 또 용역보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보호회가 있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이 용역보호 결과가 나와도 결국은 원주시하고 횡성군이 이 용역안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원주시가 이 용역안에 대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원주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원광수 시장의 어떤 집행부 같은 경우는 이 장량리 취수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물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량리 취수장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횡성댐에 물이 부족하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가지고 와라라는 게 가장 지금 큰 문제고요. 네. 그 대안이 없으면 우리는 취수장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쉽지 않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군수께서도 이 특별자치도 특례가 한두 번 시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죠. 또 같은 자리에서 군영기 소음 피해 1인 시위가 이제 만 3년이 지났는데도 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또 관련 대책을 또 이제 위원회와도 해당 위원회와도 좀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 차원에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다고 하던가요? 네, 제가 그 사진도 보여드리고요. 1인 시위하는 사진. 그래서 군수님한테 이게 지금 1000일이 넘었다. 만 3년이 넘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매일 아침 1인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횡성 군민이시다. 적극적인 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제가 지적을 드렸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그 횡성군이 아무래도 약간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걸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그 1000일 되던 날에 우리 그 위원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게 우리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그러니까 횡성군이죠. 그다음에 정치권, 우리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하셨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 횡성 군수께서도 그 군정지지 과정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그 지금 대책위원회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래서 횡성군이 할 수 있는 부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일반 주민들과 또 정치권 또 군의 여러 가지 좀 그 공동의 좀 그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직까지 미진하지 않았나라고 또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향후에 좀 이제 올해는 다 갔고요. 24년도부터는 좀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잘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횡성군의회 배고인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원주시가 이 주차장 조성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또 지난 13일이죠. 원주 세무서 앞인 단계동 백간지구에 또 역시 공영 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세무서 앞에 원주시 백간지구 이 공영 주차장이 들어섰군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3일 단계동 백간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했는데요. 총 사업비 2억 9,6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한 백간지구 공영주차장은 1,504제곱미터 면적에 총 48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원주시에서 지구 단위 조성 계획을 변경해 세무서 앞 완충 녹지를 주차장 용지로 전환했는데요. 실시 설계를 마쳐 11월에 착공해 이달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된 주차장 주변에는 관공서가 몰려있기 때문에 순환이 빠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무료 운영으로 인한 장기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경우 주차장 이용 현황을 파악해 향후 운영 방식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교통행정과 최인수 과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 세무수합일 때는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불편이 극심해서 주차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과 관공서 등의 건의가 10년간 계속된 곳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원주시는 2023년 7월 지구 단위 조성 계획을 변경하여 세무수합 완충 녹지를 주차장 용지로 전환하였고 실시 설계를 마쳐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이번 달 1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주차 면수는 48면이며 투입한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현재는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원주 세무서 또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가 주변에 있어서 주차 순원이 빠르게 되어야 해서 무료 운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운영으로 인한 장기 주차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자, 원주 세무서 앞에 일대 좀 주차 공간이 부족했었고요. 좀 불편이 컸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민원도 꾸준히 있었다고요? 네, 만성적 주차난을 겪고 있었던 원주 세무서 주변 주차 문제가 해소될 전망인데요. 백간지구는 원주 세무서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원주 경찰서, 단계지구대 등이 밀집해 있어서 항상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곳입니다. 특히 원주 세무서는 납세 민원인만 하루 평균 1,000명에 달해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주차장 조성을 원주시에 수년째 요청해 오기도 했는데요. 관공서 방문한 민원인들은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골목을 돌아다니며 주차자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요즘에 원주 세무서 가보니까 주차장이 넓어져서 좋고 그리고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늘 한 달에 이것도 주차를 골목에다 세우고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다 세우고 막 걸어서 일부러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편하게 주차를 하고 업무를 부수해서 너무 좋고요. 시에서 이런 건 아주 잘해놨다고 봅니다. 네, 그 원주시 주차장 조성 계획 또 앞으로도 여러 곳이 또 이제 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습니까? 네, 원주시는 올해 부족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국공 유지와 쌈지, 상가 밀집지, 도로변 등의 공영 주차장 17개소 632면을 조성했는데요. 앞으로도 상가와 주거 밀집지의 만성 주차난을 겪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 주차장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단계지구, 무실 2지구, 강원 가명과 만종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주시가 편리한 주차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또 지역 소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는데 이 원주 지역의 사업단을 춘천의 본원으로 통합할 계획이라고 이제 또 최근에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의 초기 창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원주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하던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 지역 사업단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춘천 본원으로 센터 조직을 통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원주는 물론 인근 지역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의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센터 원주시 등에 따르면 센터는 예산 공간 등의 이유로 내년부터 원주 사업단을 운영하지 않기로 방침을 내었습니다. 이달까지만 현재 공간을 유지하고 내년 2월부터는 아예 철수할 예정으로 센터는 춘천 본원이 원주 사업단의 기능까지 통합해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원주 사업단은 지역 특화 산업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6년 3월 연세대 비례 캠퍼스 내 개소하고 강원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와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등을 진행했습니다. 원주 사업단의 지원을 받은 팀은 올해만 684곳에 달합니다. 원주 사업단을 통해 창업했거나 이용 중인 예비 창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원주 사업단이 없어지면 당장 이용하던 공용 사무 공간이 사라지고 교육 상담 등을 위해 춘천까지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원주 사업단 존치를 위한 강원 비대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일원 비대위원장은 원주 사업단이 없어지면 원주의 창업 인프라 동력은 상실돼 예비 및 극초기 창업자들은 경기권 등 인근 타 지역으로 다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 관계자는 원주가 아닌 강원 전역을 보고 사업을 하는 만큼 조직을 정비한다는 개념이라면서도 원주 지역의 창업 관련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 원주시 등과 존치를 위한 방안을 협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러자 관계기관들도 좀 존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현재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송기영 국회의원, 강원창조혁신센터가 존치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원주 사업장을 이용 중인 예비 창업자와 신규 사업자들로 구성된 원주 사업단 존치를 위한 강원 비대위는 지난 14일 원주 사업단에서 존치 관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강원 비대위는 원주 사업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센터의 통합 방침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강원 비대위는 조사 결과 춘천 본원과 원주 사업단이 통합될 경우 이용자의 70%가 서울, 경기 등 타 지역 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했고 이는 결국 원주 기업의 수도권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날 원주시도 원주 사업단 공공 확보를 위해 나서겠다며 존치를 센터에 정식 요청했고 송기영 국회의원 측도 방법을 찾는 데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도 담당 부서에 사업단의 원주 존치 협의에 즉각 나설 것을 특별 지시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예산 부분은 지원 근거가 없고 이미 예산안이 편성된 만큼 약속하기 어렵지만 공간의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비대위 위원장 좀 연결해서 또 직접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원주시의 도내 첫 번째로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조성될 예정이군요. 네, 원주시가 IT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원주 IDC, 라이크 자산운용은 지난 12일 원주시청에서 데이터 센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주시가 유치에 성공한 세 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서 원주시는 지난 6월 NHN 클라우드로부터 투자 약속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선진 CCS, 휴린그룹, 메리츠증권과 강원 원주 혁신도시 데이터 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자치도, 원주시, 원주 IDC, 라이크 자산운용은 원주 기업 도시의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고 데이터 산업 생태계 육성과 지역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주 기업 도시에 추진되는 데이터 센터는 지정면 가곡리 일대 19,1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36,035제곱미터 규모로 계획됐습니다. 이미 지난달 건축 허가를 완료했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만큼 완공되면 강원 지역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센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광열 도경제부지사는 새로운 투자처로 강원 지역을 선택해준 기업과 유치에 노력한 원주시에 감사하다며 파이낸싱, 전력 등 불확실한 요소가 잘 진행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천댐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만 내년 말이면 준공될 전망이라고 해요. 이 원주천댐을 이용해서 생태 레포츠 환경을 갖추겠다. 또 이렇게 원주시가 계획을 밝혔군요. 네, 원주천댐이 내년 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원주천댐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5일 현장을 찾은 환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정관은 원주천댐의 홍수 조절 기능에 관심을 보였으며 공사 과정에서의 안전을 담당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을 만나 건의사항을 들었습니다. 한정관은 원주천댐 건설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생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로 전파되도록 마무리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주민들 요구에 맞춰 관광 자원화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주시는 원주천의 잦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 상류인 신촌천에 원주천댐 건설을 건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등 우여곡절 끝에 정부 심의를 통과해 2019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훈 원주부시장은 주민 요구에 따라 댐 주변에 인도 조성과 가로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댐 하단부에 풋살 경기장과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생태 레포츠 환경을 갖춘 친수 공간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지역이 좀 전반적으로 이 물이 귀한 곳 아니겠습니까? 이 친수 공간을 활용한 또 지역의 명소가 내년 말이면은 탄생한다. 좀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일배 권순창 기자였고요. 자, 12월 19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구성의 김혜정, 기술의 한대희였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